올해 저점이 과연 어디냐? 그쵸. 3월 나쁘고 4월 좋았다가 다시 5월 달에 상반기에 바닥을 치지 않을까. 반드시 4월까지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5월이 바닥일 거고 올해 반드시 한 번 안 좋습니다. 만약에 좋으면 저를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성지순례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셔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증시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을 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편득현 WM 마스터즈 전문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다시 와주셨는데 네, 예. 저희가 다시 모신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예언 수준으로 거의 예. 정확하게 장을 또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 1년 중에서 가장 장이 좋은 시즌이 11, 12, 1월이구나. 2월 달에 아마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한 뭐 6월 정도부터 계속 올라갈 테니까 또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니까 예, 예.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려고 예, 다시 예. 한번 모셨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지난 한 3, 4개월간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작년 한 11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좀 시장에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셨는데 예, 예. 거의 뭐 그대로 됐어요. 약간의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 지난 시장을 조금 다시 되짚어 봐 주신다면.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은 특히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절성이라는 게 굉장히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1월 효과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연말 혹은 연초까지는 시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4월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7월이 좋고 안 좋은 장 말씀드리면 이제 5월 그 다음에 10월 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10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10월 이제 나쁜 게 끝났고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작년 하반기까지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 정도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수준이었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S&P 500 기준으로는 하지만 나스닥 기준으로는 미국도 38%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기술주 쪽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물가 같은 게 이제 쭉쭉쭉 빠지면서 사람들이 연준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해 한 3월까지 한 2번 정도 올리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네. 다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연말까지는 이제 생각대로 빠졌지만 보셨다시피 1월 물가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또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악재는 물가가 올해 연초부터 이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그런 패턴이 당장 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뭐 2번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 5월까지면 한 번 더 특히나 이제 50bp를 만약에 올려버리면 이제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4.75인데 뭐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 장이 힘든 시기니까 제 생각에는 3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이렇게 2번 정도 4월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나쁘고 4월 좋았다가 다시 5월 달에 상반기에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올해 시장의 바닥은 5월 상반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장에서 전망도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노랜딩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네. 폭락은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S&P 500이 거의 뭐 3,000까지 폭락을 할 여지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네. 너무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뭐 3천을 주장하는 분의 의견은 사실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2년 동안 거의 쪽집게처럼 맞추신 분이라서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정확히 뜯어보면은 그분이 맞췄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뭐 시장을 맞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에서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뭐 10% 이상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인해서 올해 3천선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오르거나 뭐 작년 수준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분 말이 맞으려면은 실적이 엄청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한 3,500, 600 정도 지금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000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업 실적이 그분 말씀대로 된다면
저도 뭐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최근에 또 노랜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노랜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노랜딩이 오면 더 안 좋죠. 그래요? 그건 정말 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노랜딩이 되면은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아까 5.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6%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경제가 좀 고구마를 사이다 없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 돈을 쓰거나 경기가 막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 물가가 안 잡히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임금을 물가보다도 낮게 받고 있어요. 지금 22개월 연속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노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가 왜 여태까지 22개월이나 내가 손해잖아요. 야 나도 물가 상승률 네. 지금 그 CPI가 뭐 6%대인데 나도 6%대 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정말 뜨거워져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인플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인플레가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이는 것 같다 이런 네. 우려인 거잖아요. 예.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가 이렇게 좀 쉽게 안 꺾이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다들 이제 계절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1월 달에 미국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년보다 거의 뭐 15도 이 정도 높았기 때문에 유럽이랑 비슷하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보스턴 같은 데는 되게 추운 데인데도 막 20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12월 달까지만 해도 막 집에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막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돈 쓰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 나눠준 돈들이 좀 한 800조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이제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줘요. 네네. 국민연금 말고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주는데 1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무려 8.7%를 인상을 했습니다. 연금을 그 정도 예, 연금 했다는 인상을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날씨도 좋은데 1월 달 딱 돈 받으면 일단 입금되면은 작년 12월 달에 받은 돈보다 8.7%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쵸, 네. 당장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계절 효과가 네. 굉장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좀 꺾일 거다라는 분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네. 이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항공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또 치과 같은 의료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재화에 대한 물가는 지금 중국 쪽이 좀 걱정이죠. 지금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서비스가 제일 골치 아픈데 서비스에서 가장 큰 축이 이제 외식비랑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인데 결국은 사람들의 임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참고 있는데 만약에 나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돼 버리면 이제 다시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내릴 것 같은지 그 마음이 가장 그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연준의 긴축이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우려인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있어서 금리가 5%대를 3월 달에 결정 나면 거의 9달 이상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도 좀 충격을 받을 거고 기업 실적도 뭐 아까 3천선 주장하는 분 말대로 될 확률도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빨리 물가가 잡혀서 올해 내 한 번이라도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증시가 랠리를 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받을 텐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면 좀 어렵겠죠. 만약에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연준이 뭐 한 5.5 이상의 금리를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계속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걸 전혀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오직 서비스 물가만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해가지고 코어 쪽을 많이 보거든요.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완전히 서비스 물가만 보겠다. 슈퍼코어까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예 서비스 물가에 집중해서 보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알 수 없으니 그냥 지켜보겠다. 지켜보다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월인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리스크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확률, 네. 그러면서 연준이 이보다 더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할 확률. 네. 그 정도가 지금 시장에 있는 리스크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양회가 시작됐습니다만 경제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서 경제가 막 좋아지면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저축액이 몇백조가, 몇천조가 있거든요. 거기도.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1000조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미국에 800조, 중국에 1000조. 그러면 그게 돈들이 사용이 된다면 네. 결국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그쵸. 수요가 너무 세지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비행기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계속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 이제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고금리 시대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는 또 이 파월 의장이 또 말하는 행태라든지 단어 같은 걸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좀 떠받드는데 왜냐하면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파월도 좀 그만해야겠다라고 일단은 한두 달은 좀 말을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시 또 안 좋아지면 다시 본연의 자기 스탠스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망하시기로는 미국 증시는 뭐 한 3, 4, 5월 정도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 빠졌다 네, 올랐다 빠졌다. 네, 예.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지금 예측하는 대로 아까 CPI가 한 3%대만 나와주면 네네. 상반기에 조정을 끝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7월 달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뭐 한번 랠리를 하고 뭐 8, 9, 10월 한번 소강 상태 하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내년에는 아주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저점이 과연 어디냐. 그쵸. 그게 이제 3,500인지 3,000인지 그러니까 3,0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사는 거고 만약에 3,500, 600 찍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가 엄청난 건데 또 아니라 뭐 3,000까지 오면 또 3,500, 600에 산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3,500 됐을 때 일단 반 사고 거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면 따라가서 사면 되는 건데 그거를 100%다 3,500에 산다든지 100%다 아예 안 산다든지 하면 힘드니까 분할 매수 방법밖에 없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수대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확신을 하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따라가서 사시면 되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쌍바닥이라 그러죠. 쌍바닥을 찍을 확률은 있지만 전저점을 깰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 이렇게 하시다가 다 들어가셨는데 떨어지는 해도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연준이 뭐 내년 한 상반기쯤부터 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반등은 뭐 올해 한 11월이나 네, 올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1, 12, 1월 달은 항상 좋은 데니까 올해는 11, 12, 1월, 뭐 3개월 연속 좋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5월 달에 한번 조정 오고 만약에 10월 달에 한번 더 온다 그러면 두 번 정도 마지막으로 살 기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부터 증시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5월 달이 마지막일 확률이 지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 의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5월이 바닥일 거고 6월부터는 이제 오르는데 7월 달에 세게 오를 거고 내년에 금리를 뭐 상반기에 최소 한두 번은 내리겠죠. 그래서 그 직전에 아마 눈치를 많이 채고 랠리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상승 랠리와 내년에 그 금리 인하 모멘텀이 계속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강력하게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미국채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위험은 환율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다시 1,300원 근처까지 왔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이 많이 오른다면은 저는 1,200원도 깨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금리는 물론 매력이 있긴 한데 환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한국 국채도 괜찮다. 근데 채권 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겠죠? 행보를 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캐리 매력이 있는 거고 채권 금리는 오르지만 않으면 괜찮다.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 횡보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주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주식은 횡보하면 안 좋지만 그쵸. 채권을 횡보하는 것도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이 좋은 내년 정도 돼가 되면 채권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100bp 정도의 이득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 한 50에서 100bp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채권을 통해서 자본이득을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금리 상당히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미국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요즘에 미국채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레버리지 ETF.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뻔한 게임이라고 했지만 또 레버리지를 쓰면 네. 더군다나 뭐 30년물 막 이런 걸 하면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뻔한 게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10년물은 곱하기 9를 하면 되고 네네. 30년물은 곱하기 28이나 29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엄청 커지는 거기 때문에 뻔해지지 않는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돈 가지고 한 1년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레버리지 너무 키우시면 조금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올해는 뭐 상반기까지 정도는 힘이 약하다라고 보신다면 네. 올해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제 생각에는 올해 반드시 한 번 안 좋습니다. 제가 3월하고 5월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좋으면 저를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한 번 정도 조정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오면 좀 반갑게 매매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경계심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작년 말쯤에 매수를 해서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수익을 내신 분이다 네. 하면 지금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고민해도 괜찮다. 반드시 4월까지는 네네.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2,300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꼭 잡으셔야 돼요. 내년도에 한국 증시에 50% 상승률이 있다고. 2차 전지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조정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가 성지순례 할지 모르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저는 3,000선까지도 봤습니다. 아 올해 안에? 혹시 이번에 저하고 소고기 내기 한번? 예, 예. 2,900을 넘으면 제가 이긴 걸로.